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 홍춘욱 지음 로크미디어. 서문. 2019년 발간된 책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후속작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졌다. 무엇보다 독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많은 메일을 받았는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잦아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선명하다. 독자들의 의견을 감안해 돈의 역사 2는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다. 경제학을 어렵게 느끼는 독자들을 위해 최대한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했고,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더 깊게 읽기를 덧붙였다. 또한 책의 구성도 바꾸었다.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는 돈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면, 돈의 역사 2는 크게 7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힐 수 있게 했다. 일부에서는 신뢰의 문제를 다룬다. 지난 1975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발견된 보물선에 왜 중국 동전이 28톤이나 실려 있었는지, 그 의문을 풀다 보면 돈이 어떤 식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고 또 어떻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안 보물선에 중국 동전이 가득 실려 있었던 이유는 당시 중국에서 금속 화폐를 더 이상 쓰지 않아서였다. 송나라에서 시작되었던 금융혁신이 원나라 때의 정착 단계에 도달해 교초라는 지폐가 경제활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중국 사람들은 쓸모가 없어진 옛날 동전을 수출하고 귀금속이나 유황 같은 기묘한 상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항해를 나서다 배가 난파됐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융혁신은 원나라 멸망을 전후해 단절되었다. 이 책의 2부는 전염병이 인간의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14세기 중반 흑사병 창궐에 따른 원나라의 몰락이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한다. 송나라 때 인구가 1억에 달했지만 명나라 개국 초기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는 5천만 명대로 줄어들었으니 20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원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람들은 지폐에 대해, 아니,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 시스템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원나라의 뒤를 이은 명나라와 청나라 모두 지폐 및 주화를 발행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민간 상거래에서 지폐 및 주화는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왕조가 멸망하거나 전염병이 도는 순간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 그것으로는 필수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중국인들이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만을 화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귀금속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준 것은 스페인의 갤리온선이었다. 멕시코에서 필리핀을 거쳐 중국으로 유입된 은이 명나라의 경제혁명을 일으킨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의 경제혁명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한 나라의 통화 공급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이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결국 1640년을 전후해 명나라에 수입되는 은의 양이 급격히 감소하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 명나라 멸망 직전 은의 수입이 줄어든 원인을 둘러싸고 역사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은혜 수입 감소가 명나라의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17세기, 특히 초반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로 기후학계에서는 이때를 소빙학이라고 지칭한다. 북아메리카 북동부 지역에 건설되었던 바이킹의 주거지가 버려진 것, 그리고 명나라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 모두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새로운 주장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내용은 3부에서 다뤘다. 4부에서는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에 집중한다. 대체 왜 서양인들은 그 먼 바다를 항해해 중국에서 은과 중국산 상품을 교환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뒤처지는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경쟁 압력에 있다. 무엇보다 15세기 말 프랑스의 왕 샤를 8세가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신적인 전술을 사용해 이탈리아 전역을 제패하는 데 성공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샤를 8세는 고대 그리스의 밀집 방진을 되살려 기사의 돌격을 막아내는 한편 경량화된 대포를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는 전술을 들고 왔는데 예전의 전술만을 답습하던 이탈리아 군대로서는 일방적인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패권은 불과 5년을 넘기지 못했다.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한 신흥 강국 스페인이 프랑스보다 더욱 혁신적인 전술과 더 많은 화승총으로 무장해 도전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15세기 말을 전후해 유럽에 일종의 강력한 생존 경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경쟁자보다 더 빨리 화약 무기를 채택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지 못하면 상대에게 굴복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 속에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혁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반면 아시아의 제국들은 유럽과 상황이 달랐다. 통일제국을 만들 때까지는 신속하게 화약 무기를 수용하고 새로운 전술을 습득했지만 일단 제국을 세우고 나면 혁신적인 전술을 폐기하거나 심지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주변에 위협적인 적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7세기 초 일본이다. 전국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막부를 개척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총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전술을 포기하고 다시 긴 칼을 중심에 두는 무사도를 부각시키는 데 앞장섰다. 유럽 내 경쟁에서 최종 승자는 영국이 차지했는데 적어도 17세기까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을 것이다. 영국은 인구도 적은 편에 속했고 육군은 존재감도 없었는데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걸까? 오브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노력한다. 영국은 섬나라였기에 대륙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았고 이 덕분에 국토가 황폐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말부터 시작된 금융혁신이 없었던들 강력한 제국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약탈 등으로 군대를 먹이고 입힐 때 영국은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13세기 중국 이후 처음으로 영국이 지폐 시스템을 확립했는데 이는 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근대적인 은행 제도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는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폐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이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2000년 정보통신 거품 붕괴, 그리고 2008년의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같은
자산시장발 위기를 만들어낸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6부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과 이후의 해결 과정에 의문을 품었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20년 이른바 코로나 쇼크 이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시장에서 국채와 회사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기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조금씩 잊히던 2018년, 두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경제의 성장이 촉진되며 발전된 나라일수록 경제의 개방도가 높다고 이야기하건만 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을까? 7부에서는 이 의문을 풀어본다. 언론은 주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것만으로는 2018년이 되어서야 미국이 대중관세를 부과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중국이 제조업 2015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10년대 초반의 일이고 실제로 특허 출원 건수에서 중국이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선 건 2015년을 전후해서이니 말이다. 따라서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불평등의 끝없는 심화와 셰일 혁명의 진전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미국 내부에서 왜 고립주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책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명지대학교 김두월 교수님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 3부의 3장 중국이 12세기 이후 북방민족의 침략에 시달린 이유는 부분은 김두월 교수님이 소개해준 흥미로운 논문이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논산 대건고등학교의 이해창 선생님은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반건조 지역에서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자료와 논문을 제공해 주었다. 규장각 한국항연구원의 김시덕 교수님은 일부의 1장 신안보물선에 중국 동전이 가득 실려 있었던 이유는을 쓰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교수님이 일본에서 출간된 흥미로운 화폐자 책을 소개하고 직접 빌려주신 덕분에 책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다. 일본어로 된 책이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학 준비 중이던 큰아들 채훈이가 주요 내용을 번역해 주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끝으로 각 장이 마무리될 때마다 귀한 시간을 내어 꼼꼼하게 교열을 봐준 동생들, 그리고 자식이 좋은 책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어머님 덕분에 이 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또한 매일 밤 자기 전에 재미없는 역사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내라며 격려해준 아내와 막내 아들 우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8월 10일 홍춘욱